자, 오늘 배울 개념은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가 원을 배우기 전에 직선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두 녀석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위치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직선에서도 공부했었습니다. 직선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배워가지고 이런 거 공부했었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위치 관계를 딱 공부한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 개수들의 관계라든지 또 수직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수학에서 이 도형들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교점이 몇 개냐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 이거야.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공부하고 싶은 건데, 이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직선이 놓여져 있을 때 이 두 녀석이 만나는 모습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원과 전혀 만나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하고 아주 원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다시.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이 아주 절묘하게 한 점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라고 해요. 접한다. 수학에서 접한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뚫고 이렇게 쫙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습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교점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거는 교점이 없다. 교점 없다. 이거는 교점이 한 개인 모습인 거고요. 교점이 한 개. 이건 교점이 두 개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니? 라고 물어보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교점이 한 개일 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고 하거든요. 이 접자가 만날 접자지? 접선한다 할 때 접자야. 그래서 이 접하는 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한테 어떤 직선하고 원을 하나씩 주는데 이걸 물어봤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입니다 라는 원이 하나 있고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루트 2인 원이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원과 이 직선이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겠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글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런 생각 하겠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우린 충분히 다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루트 2인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그립니다. 이 루트 2가 되겠죠? 이것도 루트 2가 돼요. 이 직선 그릴 거예요.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2인 그런 직선이니까 2면 얘보다 살짝 위에 있겠지. 여기가 2가 y절편이고요. 기울기가 1인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거야. 왜냐면 우리 선생님 손이 이게 컴퓨터 손이 아니잖아. 이게 기울기 1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아니 좀 더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뭐 교점이 안 생기기도 하고 교점이 두 개 생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손으로 그리는 걸로는 도무지 얘네 둘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뭔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밝혀내고 싶은 건데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판별식. 잘 보시나요? 자, 판별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판별식 맞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말해주는 거. 그 판별식인데 갑자기 웬 2차 방정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원의 방정식은 x와 y에 대한 2차 식이죠. 그 다음 공부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교점. 두 도형의 교점을 구한다? 그럼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을 뭐 해라? 연립해라 라는 거.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연립 이런 말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직선과 직선의 교점 구하실 때도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거잖아. 두 직선의 교점 구할 때 두 개의 식을 연립하는 거였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실 때도 연립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연립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얘네 둘을 어떻게 연립할 거냐? 이거 이미 예전에 배웠죠. 1차식과 2차식 두 개 연립할 때는 대입법을 많이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녀석을 한번 연립해 볼 거예요. y 대신 x 플러스 1을 여기다 쓱 넣어주게 되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요.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 원은 xy에 대한 2차식이고요. 직선은 xy에 대한 1차식인데 둘이 연립하게 되면 당연히 x에 관한 혹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곧 뭐냐면 두 도형의 교점의 액수화표라는 거. 교점의 액수화표다. 지금 이거 막 보면서 거의 갸웃갸웃 하시면 곤란해. 이거 옛날에 다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 이제 자꾸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말로 쓰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동안 했던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 구할 때 연립해가지고 x값 찾았었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과 직선의 교점 구할 때도 둘이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의 실근을 구했을 때 그게 바로 교점의 액수화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녀석의 실근을 바로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그 교점의 x좌표가 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교점이 없냐, 교점이 한 개냐, 교점이 두 개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냐, 중근이냐 아니면 실근이 없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다고요. 물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점의 좌표가 직접 궁금할 때도 있고 그때는 이거 그냥 방정식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문제 안 되죠. 우리는 이 녀석의 판별식을 빠르게 써보자고. 판별식. 물론 판별식 쓸 것도 없지만 바로 풀 수도 있지만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이 돼버리죠.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됐다는 건 이 자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교점이 딱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잘 몰랐었지만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는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정리하지만 어떤 원과 직선을 만났을 때 이 두 녀석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궁금하다면 연립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드셔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원이 2차식이니까 그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봐라. 판별식을 써봐라 이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는 거죠. 판별식 D가 0이면 접하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다. 이런 결론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써볼까?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무슨 판별식이다? 원과 직선을 연립한 것의 판별식이다.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이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밝혀내는 그 첫 번째 기술이에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 이 첫 번째 기술은 조금 여러분이 쓰기가 조금 짜증나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뭐 모양이 예뻐서 이렇게 된 거지만 식이 좀 복잡해지거나 미지수가 끼어 있으면 좀 판별식 쓰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첫 번째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두 번째 알려드리는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그 전에 여기서 이 방정식을 직접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이거 직접 풀어버리면 이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당연히 판별식이 0이니까 완전 제곱식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뭐라고? 두 도형의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원 요거 살짝 여기다 그려볼까? 원 이렇게 그리고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그럼 y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1이 교점이다. 이렇게 교점도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y값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밝혀냈는데 자, 이 첫 번째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법은 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양과 특성을 가지고 이 관계를 밝혀내는 건데 자, 똑같은 거 그대로 해볼게. 둘이 연립하는 거 말고요. 이번에는 어떤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생각 해볼 거야.
원과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 직선까지 거리라고 할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당연히 수직거리죠. 선생님이 직선에서 말씀드렸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최단거리,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요. 원과 직선에 대한 그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원의 반지름도 생각해 볼게요.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뭐 이거잖아? 원의 반지름. 자, 빨간색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고요. 초록색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빨간색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할게. 빨간색은 원의 중심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이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초록색은 뭐냐면 원의 반지름이에요. 지금 이거 갑자기 왜 이런 걸 쓰느냐. 원과 직선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에 따라 이 두 녀석의 대소관계가 결정돼요. 한번 봐봐. 선생님 이거 봤을 때는 빨간색, 초록색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좋아. 이거 한번 보자고.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저 빨간색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될 거고요. 원의 반지름은 뭐 변함없죠. 이게 원의 반지름일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그려주면 이번엔 빨간색이 더 기네 라는 모습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거밖에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원의 반지름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쭉 요만큼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원과 직선이 어떤 모양새로 만나냐에 따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대소관계 결정되거든? 선생님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거리니까 디스턴스 D라고 하고요. 원의 반지름은 항상 그렸던 것처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보였던 것처럼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D하고 R이 어떤 관계다? 둘이 같다 이거야. 오, 그죠?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하고 R이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더 커요 이번에는? R이 더 큰 거 아닙니까? R이 더 커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림만 생각해봐. 원과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 반지름이 더 크겠군.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는 D와 R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다? D가 더 크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원과 직선이 딱 주어졌을 때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다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하면 된다 이거야.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먼저 반지름은 그냥 딱 보자마자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반지름 얼마입니까? 원의 반지름 루트 2죠? 이거 루트예요.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D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D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야. 원의 중심 얼마야? 0,0에서 직선은 이건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일반형으로 쓰는 게 좀 더 좋다 그랬어. x 빼기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건데 좀 복잡했지? 어떻게 했더라?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이 정도는 지금 기억나죠? 밑에 뭐가 들어가요?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분자에는 이 점의 좌표를 직선에 대입한 거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시면 위아래다 루트 2 곱해버리면 2분의 2 루트니까 루트 2예요. 해서 각각 계산해 보니까 결론이 어때?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D와 R이 같다? 그러면은 이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밝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원과 직선을 만났을 때 이 원과 직선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 또는 안 만나는지 궁금하다면 D를 한번 구해보시고 R을 한번 구해봐서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이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선생님 저는 판별식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계산하다 보면, 많은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훨씬 간편하고 직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첫 번째 방법이 일반적인 도형에서도 먹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원에서는 D와 R의 관계를 꼭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 다음 단원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야기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